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양극을 줄여나가는 거죠.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사실 우리 과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0세기 내내 해왔어요. 맞아요. 많이 그죠? 들었죠.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근데 이 파시스트들은 그거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죠? 이 사람들은 평등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평등. 불평등해야 된다. 근데 불평등한 상태로 이렇게 민족적 단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적을 이제 만들어? 적을 만드는 적을. 거죠. 내가 맞췄다. 저 맞췄다. 네. 저 우와, 맞췄다. 적을 맞춰. 끊임없이 적을 맞춰. 적을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의 잠재적 현실적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사람들을 단결하는구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고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웠다고 평소에 무시했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들면 자기도 권력자와 한 편이 된 것 같은 권력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은 안정감 그런 느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힘을 추종해요. 힘을 폭력을 추종해. 추종하는 거죠. 폭력을 그러니까 지금 추종해 힘을 추종해. 서부지방 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약자 혐오 또는 잠재적 적대 세력 이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언어적 또 실질적 폭행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박근혜 씨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열병식. 말했죠. 열병식하고 네. 미국은 안 갔는데 네. 박근혜 씨 혼자 가서 나란히 서가지고 네. 그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선언한 것이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네. 하는 걸 선언을 했었죠. 예.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은 그보다 진전된 무슨 합의를 했거나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하고. 이상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그러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이랑 더 가까웠거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있던 이른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타이완 대사관을 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중국 대사관한테 넘겨준 건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그건 또 노태우고. 그렇죠. 노태우 정권이었고 한중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이 이른바 한국의 이제 극우 파시스트 그러니까 파시즘하고 극우는 원래 같은 뜻이에요. 네네네. 아, 그래요. 예,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극우 파시스트들이 주장했던 것은 계속 반북이었어요. 반북.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도 김정은한테 욕해봐. 뭐 이런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단세포적. 예. 이게 이제 지능이 떨어지면 그런 식의 단일잣대밖에 못 가져요. 네. 근데 그게 잘 먹히죠. 예, 단세포적 질문들을 해왔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히 최근에 1, 2년 사이의 변화예요. 시진핑 욕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느닷없이 중국하고 무슨 그동안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온 것이 바로 이 국민의힘 계열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 보고 친중이라고 그러고 네. 왜 이러는 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중국 공산당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들을 네.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요즘 이제 그 이런 좀 파시스트 집회들 성조기 부대인데 네. 이 성조기 부대들 집회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왜 성조기 부대로 부르는 이유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이미 잘하셨다. 이 성조기 부대들이 잘하셨다, 진짜. 보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중국인 아니냐고 묻고.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는 중국인 임산부를 폭행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경찰도 이제 공안이랑 함께 해가지고 맞아. 성조기 부대들 제압한다 그러고 최욱도 지금 화교로 결정 났거든요. 네. 경찰은 느닷없이 이른바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담론, 반중 담론들이 굉장히 확산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담론의 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네. 담론의 지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 담론의 지형이 바뀔 때는 먼저 학문에 우리가 이제 에서 이른바 어떤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검증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서 형성돼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다윈이 우리가 진화론 얘기했던 건 이제 와서 알지만 네. 다윈의 진화론을 세상이 반쯤이 받아들이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세상이 받아들이는 데는 300년이 걸렸어요. 담론의 지형은 굉장히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겠죠.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네. 순식간에 바뀌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연예인이 웃기는 말 했을 때 유행어가 돌아다니는 유행어. 있고 또 하나는 권력이 내리꽂을 때예요. 권력이 내리꽂을 때 정치 권력이 어떤 조직적 또는 이제 대중적 기반을 이용해서 그 집단에 내려꽂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반북이 반중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일단 정부 또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살포했고 그것이 이제 정부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중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조작해서 퍼뜨렸고 그게 이제 확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네, 이게 왜 먹히는 거예요? 젊은 자, 사람들은 이제 그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말씀드린다. 네. 어. 반중이 왜 먹히지? 왜 먹힐까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모든 것들은 혐오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할 만한 그렇겠죠. 근거들이 당연히 있죠.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의 반중 감정은 뿌리가 깊어요. 네. 1898년 독립문이 만들어졌는데 독립창가의 약자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독자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조선인들이 독립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신문에서도 지우고 네. 그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독립문을 놔뒀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게.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왜 부시지 않고 왜 독립문을 놔뒀느냐? 일본이 우리와 중국과 그 독립문을 일본인들은 갈라치기 했구나. 그렇죠. 내가 맞췄다. 야, 1대1이야. 나 지금. 일본이 중국과 우리를 갈라치기 전략을 썼구나. 이 독립문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단교를 선언해요. 청나라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청나라와의 단교. 그래서 독립문이잖아. 네,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그렇지. 기념하는 구조물이었어요. 내가 해냈어. 이걸 맞췄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라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썼냐면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4대 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줬다. 근데 그 다음에 조선이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 와, 잘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나는 화나지만 걔네들은 전략적으로 잘했네. 그렇죠. 그런 원리로. 그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 퍼뜨렸어요. 이런 강의 왜 안 하고 다니십니까? 야, 무릎을 친다 진짜. 아니 책으로도 썼어 안 봐서 안 읽어서 그렇지. 제가 원체 안 보니까 진짜 야 책을. 무릎을 친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담론으로 이제 조선인들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었어. 대한 이런 감정들도 사실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혐오를 살 만한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그건 안 돼.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네.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해킹을 해서 좀 그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네. 그거를 도와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누가? 근데 막상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이 당선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 사무처장 바꾸고 선관위 국정원동원에서 하고 하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다 먹었어. 중국이 해킹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당선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자기가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는데 거기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 네. 뭐가 문제인지 따지지 않는 인간, 자기가 치중하는 자의 말이라면 그게 아무리 황당무계한 말이라도 이제 이런 거였죠. 그 유명한 요즘 이제 극우 파시즘의 전도사인 그 전광훈 목사의 별명이 좀 그 속옷 목사였잖아요. 빤스 목사라고 네. 했죠. 소금 목사. 빤스 목사 소금 목사 너무 거룩하죠. 그러니까요. 빤스죠, 빤스. 소금 목사는 네. 너무 홀리하죠. 네. 좀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목사의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사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소리 해도 믿으면 이미 인간의 이제 본성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제가 성도기 부대라고 불렀냐면 네,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네. 이거 우리가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특히 우리처럼 주변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처럼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혼자로서는 뭔가 안 돼. 태극기만 들면 허전해. 누가 힘센 나라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성적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성조기를 들어요. 그럼 이런 심리는 뭐냐면 내가 혼자는 외로워.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잘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 뭔가 힘센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아니, 그거 나중에. 또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를 그만해. 그만. 이런 좀 심리, 자기 자신감의 부족, 자존감의 결여. 그렇지. 자존감의 결여야. 예, 이 자존감의 결여가 그러네. 결국은 이제 힘센 자에게 의지하려고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네. 그게 집회 때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이유이자 맞아. 파시스트에게 동조하는 이유. 맞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태극기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파시즘을 극복하는 방법, 자존심 갖고 아. 살자. 그렇지. 자존심. 자존심 갖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멋을 갖고 살아가자 이거야. 태극기 하나로도 충분하잖아요. 자기만의 멋. 그거는 각자의 멋이겠지만 자기만의 멋을 갖고 가자 이 말입니다. 네, 그 상처받은 영혼들. 참 진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해돼서 혐중 친일이 문겨져 있고. 그거 한 세트다. 왜 이들에게 반중의 감성이 먹혔는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았으면 이거 다 거짓이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떼가지고 교과서로 다 붙여주세요. 붙여줘야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빨갱이에서 이제 다 화교로 간 거예요? 약간 네. 반중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먹히잖아 지금은. 진짜 답답하네.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이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우리도 잘 아니까 그게 안 먹혀.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으로 먹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또 뭐 그때 마침 또 굴기로 해가지고 걔네들 동북공정 다 먹으려고 아주 그냥 화나는 일도 해.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 그거 주는 대로 다 먹히면 그들에겐 다 먹혀. 그리고 또 강력한 거기에다가 사람이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또 첨예되고 심화되고 하니까 그게 잘 근데 먹히지.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좀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예.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그 민주당 정권 잡으면 우리가 중국 식민지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거기서부터 얘기예요. 이제 망상의 영역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망상의 영역. 아. 근데 그거를 그 망상을 활용하는 자들은 아마 그렇죠. 본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다 저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파시즘 네. 좀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해체해야죠. 파시즘이 어디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 파쇼들 네, 그게 쉽지 않아. 그거를. 없애야지. 대한민국에 해야 한. 저기 그게 또 파시스트가 되는 예, 겁니다. 맞아요. 예, 그게. 정확한 그럼 말씀 내가 하셨어요. 파시스트야. 그게 그렇죠. 파시즘이야. 없애자고 하면 또 없애자 파시즘. 이런 거. 그럼 뭐라고 없앨 해야 수 돼요?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우리가 그럴 이제 수는 서로 자존감 있는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불법이 있다면 그건 처벌하고. 이제 처벌하는 거고 네. 우리 저 오윤혜 씨처럼 그런 것들을 없앱시다 하면 그게 또 파시스트 그렇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답답하네. 극단적이니까. 예. 네. 아시겠죠? 우리가 그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적폐청산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에게 열광했잖아요. 맞잖아요. 아, 그 있었어. 윤석열의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지우고 싶다. 정말. 예. 네. 아 이건 아프지만 맞잖아요. 그때 열광했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가면 안 이제 돼. 적폐청산을 인적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청산 문제로 접근을 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검찰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저 국회가 활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제의를 못했고 네. 검찰이 너무 나섰고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들을 많이 낳았죠.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의 뿌리는 지금 왕당파라고. 네. 왕당파 파시즘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필요한 거지 왕당파 따윈 필요 그렇습니다. 없다고요. 그 그러니까 말씀 그거를 맞죠. 없애려면 그걸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맞아요. 네. 내란 공범 정당이니까 원칙은 이제 위헌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네. 게 맞는데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성숙했느냐. 공화파가 성숙했느냐 그게 아니기 그게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투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투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잘합시다. 0.73%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네. 6조 3천억 원. 알아요?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 손실. 6조 3천억 원이요? 6조 3천억 원 오늘 아니, 뭔 뉴스에 소리 하고 나왔잖아요. 있어. 야, 무슨 900조. 소리야. 야, 900조. 900조에 900조. 이 현재 잘 모르는 정보만 하지 마. 6조 3천억. 아니 뭔 소리라는 거야? 어마어마해. 한 22만 대 정도의 손실이다. 900조, 900조. 감사합니다. 6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짜 뉴스예요. 아, 그거 가짜 뉴스야. 아, 그래요? 900조.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네. 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줄이려고 하는 거죠. 900조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이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